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요즘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 댓글을 보니까 어느 구독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기를 제왕절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제왕절개하는 건 알았지 강아지 제왕절개한단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말 머리털 나서 처음 듣는 강아지 제왕절개. 와,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20만 원을 들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출산할 때 제가 저희 아들이 거의 3.97kg에 나왔거든요. 정말 24시간 앓다가 끝내는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변을 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는데, 북한에서도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주는 품목이거든요. 그냥 정말 산모가 아프고 다 아프면서 이틀 3일 아파가면서 낳는 게 출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제왕절개를 내가 하겠다고 하게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서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읽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은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받는 나라지만 동물들마저도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구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애완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이거 애완견 학대하는 것도 막 법으로 막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는 우리가 애완견이란 말도 몰랐었고요. 그냥 강아지가 달아다니게 되면 잡아다가 먹을 생각하고, 그냥 주인이 없는 강아지가 아니죠. 그냥 강아지 먹줄이 풀렸다는 걸 보기만 잡아다가 그냥 가마에 넣고 삶아 먹었던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인데, 그래서 가끔 제가 널리는 식으로 제 주변에도 저희 아는 언니들이, 북한에서 온 언니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특히 제가 잘 가는 한의원에 가게 되면 강아지 3마리 있거든요. 그리고 냥냥이가 8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니, 내가 제대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엔 고양이 1마리를 키웠었는데, 그 당시 제 동생이 저보다 3년 있다 제대됐는데, 제 동생이 군대 때 결핵을 앓았어요. 제가 하도 병원, 그때 저희 부대랑 제 동생 부대가 인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중대 군인들 쌀을 잘라다가 팔아가지고 마이싱이라는, 항상 스트랩더미징이라는 마이싱을 사다가 그 마이싱 뚜버증을 사가지고 제 동생 결핵 치료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살았어요. 그 당시 결핵이 심해가지고 눈까지 간 정도였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이 이제 제대돼 오게 되면 약을 해준다고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만큼 컸었거든요. 동생이 제대돼가지고 몇 달 됐는데 고양이를 잡지 못해서, 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아버님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까 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잡고 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와보니까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 동생 뭐야, 혜순아, 고양이 어디 갔니? 했더니 내 동생이, 언니 지금 먹고 있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소리 하니? 내 지금 국수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 떼거리가 없어서 그 고양이 팔아가지고 국수 4kg 바꿔 왔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그 고양이 3, 4년을 키웠기 때문에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 4년 동안 계속 내 옆에 와서 잤는데, 고양이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잘 때 옆으로 파고드는 거. 내가 자꾸 발을 밀어내도 있던 그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조금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팔아서 우리 국수 바꿔 먹었는데, 언니 약 팔아서 뭐 해 먹을까? 그랬더니 언니가 막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가 어느 날 또 강아지 미용하러 간다 그래서, 아니 그냥 면도기로 쭉쭉 잘라서 그 가위 가지고 와, 내가 잘라버릴게. 그랬더니 언니가, 야, 미쳤다고. 너는 왜 네 아들 미용실 가서 머리 깎아주냐고. 아니, 남자 미용실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강아지는 왜 미용시켜주냐 그랬더니, 야, 강아지도 여기는 사람이야. 얼만큼 소중한 내 자식인데. 그래서, 언니, 강아지하고 사람은 달라. 그걸 어떻게 자식이라고 해? 했더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대한민국에는 동물병원도 있고, 애완견 상점도 있고,
그리고 애완견 이렇게 먹이도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고급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완견한테 돈 들어간 언니가 그러는데 개 한 마리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2, 30만 원씩 들어간대요. 더 놀라웠던 거는 저는 지나가다가 애완견 호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아직 호텔에 안 들어가 봤거든요. 왜냐면 호텔이라고 할 때는 왠지 저한테는 사치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 숙박비, 출장비가 다 넣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호텔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냥 뭐 5만 원, 6만 원까지 계산해 주는데 저는 그냥 4만 원, 3만 원짜리 모텔 들어가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거든요. 왠지 사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호텔에 안 가는데 강아지가 나보다 낫잖아요. 언니가 어디 놀러 가는데 강아지를 호텔에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강아지 대한민국 강아지 정말 나라 잘 만났다. 북한 같았으면 벌써 가마뚜껑에 들어갔을 텐데. 이런 말 하게 되면 언니가 막 기절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강아지가 다 듣는다고. 제가 이게 놀랐던 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자동차 세차장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북한은 자동차 세차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냥 갱변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강물 얼음 깨가지고 물 퍼다가 팡팡 세차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농촌에서 다닐 때는 차를 세차 안 해도 되지만 시내 들어설 때는 교통단속과라고 있거든요. 교통과라고 해서 호안과가 있어요. 호안과에서 길거리마다 이렇게 안전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어지러운 자동차 시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시내 들어갈 때는 꼭 차들이 갱변에 가서 차를 다 세차하거든요. 가끔 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강의장에 가서 뭐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북한은 공기가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북한은 이제슨가에 공장도 하나도 안 더, 공장이 있긴 하지만 도라한가, 전기 없어 도라한가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물도 맑아요. 그래서 갱변에 고기도 많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갱변의 물을 먹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북한은 거의 어떻게 갈탄이랑 나무를 떼잖아요. 그 모든 그 내연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퇴근할 때 매캐한 냄새가 이렇게 쫙 깔리거든요. 특히 날 흐린 날에는 쫙 연기들이 깔아앉으면서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토질병이라고 하는 다양한 질병이 끊이지 않고요. 정말 그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나 걸릴 수 있는 그런 토질병들이 아직도 북한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간염결핵 같은 게 많은 것도 바로 이렇게 수질 상태가 안 좋은 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위에서 갱변에서 자동차 세차했던 물 먹고 갱변에서 빨래하는 물 우리는 퍼다 먹고 정말 그 세탁한다는 게 다양한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뜰 때 보게 되면 막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사람 이거 그 똥 있잖아요. 그게 막 둥둥둥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막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 다시 이렇게 막 물 뜰 때도 있어요. 그런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못 먹어서 짧은데 치료 못해 짧고요. 이런 물을 먹다 보니까 더더욱 짧아지는 게 북한 주민들의 수명이고, 다양한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는 제가 아가씨로 왔잖아요. 당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처음으로 딱 봤을 때 보니까 결혼정보 회사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 회사, 저기 가서 결혼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를 담당하신 이모님한테, 이모님 저 결혼정보 회사에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등록하게, 그래서 뭘 등록해요? 가서 그냥 뭐 정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저기에 결혼정보회사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의 유형을 찾을 것인지를 이렇게 다 적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 앞에 딱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는 그냥 상품이지. 예, 그 남자 여자 대 상품이지. 남자도 그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자기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뭐 제대될 때쯤 되게 되면 아 우리 딸이 이제 내년이면 제대되는데 저쪽 동네 어느 집 아들이 제대됐는데 그럼 그 집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한번 마주보게 합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북한은 이게 맞선이거든요. 맞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거의 8, 90%는 오케이 해요. 왜냐면 북한은 맞선 하나만 보고 헤어져도 말이 이상하게 나는 동네거든요. 왜냐면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집 아가씨하고 저 집 아들하고 맞선 봤는데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꼬투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히 걸리지 않으면 맞선 봤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 합시다. 우리 그냥 삽시다. 그냥 언제 결혼합시다. 그냥 나와 둘이 만나서 한 10분 얘기하고 나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날짜를 잡는 게 결혼이거든요. 이런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정보 회사가 있는데 내 어떤 남자 어떤 타입의 남자 생김새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재산 능력 어떻고 이걸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 앞에 세워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국가 맞긴 맞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예 정말 애안 호텔 그리고 자동차 세차장. 요 자동차 세차장은 정말 북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좋지만 북한 사회가 지금 막 우리가 지하수도 못 먹고 전기가 없어서 정말 갱변물 먹잖아요. 제일 필수적인 게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이 하루빨리 북한에 이 자동차 세차장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차장 보고 놀랐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정보 회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와 어떻게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상품화가 될 수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